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가는 글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이고요. 번역가가 보통 활동할 때 회사 내에서 내부 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제 경우에는 프리랜스 문학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요. 그 외에도 문학 번역은 제가 직접 문학 작품을 골라서 어느 정도 샘플을 번역한 다음에 그 번역을 출판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샘플을 번역원에서 괜찮다 하면 출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계속 번역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출판이 되는 거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계 번역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 번역 때문에 번역가들이 일을 못할 거라 그런 얘기가 많은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기계가 번역한 문학 자체를 사람들이 원할지도 많이 의문이에요. 기계 번역은 매우 확률적인 방식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어의 평균치만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주관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직접 사람이 옮겨야만 주관성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래에 꼭 번역가가 문학 쪽에서는 특히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먼저 많이 읽어보셔야 하고요. 문학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된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다 하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번역 작품 내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따라서 또 많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이상 같은 옛날 작가를 번역한다. 그러면은 이상이 살았던 시대에 사회가 어땠는지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해야 하고 조사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번역가는 좀 배우 같은 게 있어요.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내가 이 작가였다면, 그리고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이 작가였다면 이 글을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번역을 하는데, 이건 단순히 글의 단어를 하나하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문장 단위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작가가 되어서 다시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거죠. 한국에 아주 좋은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에 있는 분들은 한국어를 못하니까 이런 작품을 즐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도,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도 제가 한국 문학을 읽고 느낀 그런 보람, 그런 감동 같은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 같은 거를 또 번역해서 다른 사람들도 한국에 이런 재밌는 게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번역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는 지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작품을 끝내고 마지막에 내가 번역한 내용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보람이 생겨요. 그런 걸 절대 잊지 말고 힘들 때도 있어도 번역의 끝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느끼는지 그런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어를 옮긴다는 게 그냥 글자나 단어 같은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와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자신이 다리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